1호 의사, 1호 문학사 등 1호란 수식어들을 지닌 여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다했던 1호 여성들을 일깨운 건 무엇이었을까요? 권지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는 박에스더입니다. 김점동이란 이름으로 태어난 박에스더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건 아펜젤러 선교사의 잡물을 보던 아버지 김홍택의 권유로 이화학당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서울의 보구여관과 평양의 기홀병원을 오가며 환자를 돌보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던 박에스더. 10년 동안 매년 5,000명씩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런 그녀 뒤에는 공부를 가르쳤던 메리 스크랜튼,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몸소 일깨운 홀 선교사 부부, 급성 폐결핵으로 죽음을 맞기까지 아내의 의대 공부 뒷바라지를 했던 남편 박유산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고, 여성이 이제 가정 안에서 사적인 공간 안에서 있다가 공공성에 헌신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기독교의 어떤 소명감과 더불어서 최초의 여성 문학사로 신여성의 대명사로 불리는 하란사. 인천감리의 부인으로 평범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녀를 이화학당에 보낸 건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기혼 여성을 받지 않던 이화학당이었지만 그녀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당시 교장을 맡고 있던 프라이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일본과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하란사는 귀국 후 상동교회 안에 있던 부인 영어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1910년 9월 이화학당의 유일한 한국인 교사가 됩니다. 상동교회 진덕기, 정동교회 손정도 목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1910년 후반부터는 민족운동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에 상당히 감명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미국에서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죠. 특히 이제 미국 유학 중에 고종 황제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의왕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1919년 그 6월 파리 강화회담이 열리는 정부를 입수하고는 하란사가 이제 그 일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최초의 수식어보다 헌신이 더 빛났던 초기 여성들. 기독교는 여성들의 공적인 영역을 일깨웠습니다. 근대의 성부적인 여성들은 학문적인 성취라든 이런 것들이 자기 개개인의 어떤 그 근대적인 성취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 민족과 나가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어떤 운명 공동체라는 어떤, 지금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실 곳이 어딘가, 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였는데 그 본래적인 그거에서는 많이 지금 이탈돼 있다고 봅니다. 몸 아픈 여성들을 위해 헌신하다 30대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박에스더. 독립운동을 하다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하란사. 처음이란 수식어를 달게 된 초기 기독교 여성들의 삶 뒤에는 나보다 우리를 앞서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CGN 투데이 권지연입니다.